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레전드들의 친정팀 복귀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이유들로 팀에 복귀했지만 레전드들의 복귀에는 팬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려주는 낭만이 있는데요. 팀의 레전드로 불릴 선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돌아와 준다는 것은 그 구단에 근본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떤 레전드들이 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트에서 18세의 나이에 데뷔한 카윗은 에리데비지 강호 페이노르트에 입성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부터 전 경기에 출장하며 20골을 기록해 데뷔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이후 04-05 시즌 29골을 터뜨리며 생애 첫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많은 구단들의 러브콜이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베니테즈 감독의 리버풀이었습니다. 필드의 좌우를 가리지 않고 경기장 전체를 누벼댔고 헌신적으로 공을 연계하며 상대방에게는 우라통을, 우리 편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에서 쏠쏠한 활약을 펼치던 카윗은 페네르바체를 거쳐 2015년 4월 페이노르트로 복귀를 알렸는데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리그 32경기 19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18년 만에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는데요. 특히 꼭 이겨야 하는 마지막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팬들의 환호 속에 누구보다 명예롭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PSV에서 유럽 커리어를 시작한 박지성 선수는 첫 시즌은 적응에 애를 먹으며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관리로 네덜란드에 서서히 적응하며 팬들의 야유를 환호성으로 바꿔나갔는데요. 03-04 시즌 중반부터 발군의 활약을 보이기 시작해 04-05 시즌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에레데비지 독주에 공헌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비로 유명했던 AC 밀란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전 유럽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메뉴로 이적한 박지성 선수는 주전과 교체를 오가며 7시즌 동안 꾸준하게 활약했는데요. 당시 메뉴는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가장 수준 높은 구단 중 하나였기에 박지성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국내 팬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한 연계 및 오프더볼, 저돌적인 돌파 이은 파울 유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인 경합 등 다양한 모습으로 팀 경기력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화려한 테크닉이나 엄청난 스탯으로 팀을 이끄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팀의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고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감독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뉴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박지성 선수는 QPR을 거쳐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청산하고 2013년 7월 PSV로 임대 이적을 선택했는데요. 자신이 처음 유럽 커리어를 시작했던 PSV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은퇴를 선언해 24년 동안의 축구 선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강력한 피지컬과 빠른 주력, 높은 제공권으로 최전방에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드록바는 2004년부터 8시즌 동안 첼시에서 활약하며 드록신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공격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데뷔했던 04-05 시즌에는 적응의 애를 먹기도 했지만 서서히 적응하며 자신감을 되찾은 다음부터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어떻게든 드록바에게 볼을 연결해주면 특유의 피지컬을 통해 수비를 여럿 달고 뛰어다녔는데요. 거기에서 생긴 공간을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와 윙포워드가 파고들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약했던 11-12 시즌에는 팀의 골이 필요한 결정적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활약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팀을 8강으로 이끄는 중요한 선제골을 기록했고 홈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4강 1차전에서도 단 한 번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며 팀을 결승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과의 결승전에서는 0대1로 밀리는 상황에서 88분 동점골과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골을 성공하면서 첼시가 그토록 바랬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내 마지막 시즌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상하이 선화, 가나타사라이에서 활약하는 2시즌 동안 첼시는 리그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FA 자격을 얻은 드록바는 2014년 만 36세의 나이로 첼시에 다시 복귀했는데요. 물론 예전처럼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한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잊은 모습으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첼시를 리그 우승으로 이끈 후 모든 팬들의 축복과 환호 속에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습니다. 다니 알베스는 FC 바르셀로나가 유럽 축구에서 최고로 불리던 시기를 함께하며 전성기를 보낸 선수입니다. 알베스가 윙어 위치까지 전진하면서
우측 윙어 페드로가 중앙으로 침투해 프리롤인 리오넬 메시와 함께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알베스가 활약한 8시즌 동안 리그 우승을 무려 6번 차지했고 나머지 2번도 준우승을 차지해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왼쪽에 아비달이 있던 시절에는 공격 성향이 강한 알베스의 자리를 메워주며 수비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공격 성향이 강한 조르디 알바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실점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세대 교체를 원했던 팀 상황으로 인해 15-16 시즌 종료 후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PSG, 상파울루를 거쳐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알베스는 사비 감독의 요청으로 2021년 11월 13일 바르셀로나로 복귀했는데요.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구단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빅클럽 주전의 주급 수준인 2억 원 수준의 연봉으로 복귀에 서명했는데요. 팀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으로 시즌을 소화해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낭만을 남기고 팀의 영원한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아스날에서 전성기를 보내며 03-04 시즌 무패 우승을 이루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빠른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돌파와 공간 침투 후 보여주는 골 결정력도 탁월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왕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골 포스트 오른쪽 측면에서 가마차 하는 슈팅의 확률은 매우 높아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스날에서 보낸 8시즌 동안 득점왕을 4번이나 차지했고 02-03 시즌에는 반니스텔로이의 한 골 차이로 득점왕은 놓쳤지만 24골 20도움이라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앙리는 말 그대로 아스날의 왕이자 EPL의 왕으로 군림했는데요. 아스날에서 375경기 228골 92도움을 기록해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남았습니다. 이후 바르셀로나를 거쳐 뉴욕 레드불스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티에리 앙리는 당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던 아스날을 위해 단기 임대로 팀에 복귀했고 복귀하자마자 FA컵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 임대였기에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팀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아스날을 위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앙리는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한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메뉴의 레전드로 특히 패스마스터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플레이에 군더더기가 없고 발이 빠르다거나 화려한 드리블 스킬은 없지만 간결한 볼터치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 다른 선수들보다 빠른 판단으로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이런 효율적인 플레이는 단순히 플레이메이킹에 국한되지 않고 중거리 슛이나 박스 침투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뒷선에서 활약했지만 특유의 천재성과 다재다능함으로 경기장에서의 존재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먼 거리에서 통쾌한 중거리 슛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 강력한 킥을 바탕으로 전성기 시절에는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기량에 문제는 없었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2011년 5월 은퇴를 선언했고 메뉴도 스콜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글을 보내주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메뉴의 중원이 흔들리며 위기를 맞았고 2012년 1월 퍼거슨 감독의 요청으로 8개월 만에 팀에 복귀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나 있었음에도 뛰어난 경기력으로 팬들을 놀라게 했던 스콜스는 12-13 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 2번째 은퇴를 선언해 팬들의 박수를 받으며 메뉴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이유로 친정팀에 복귀해 팀을 위해 헌신했던 레전드들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뛰었던 클럽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귀했던 선수들을 보며 팬들의 충성심은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뛰는 클럽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그저 돈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닌 클럽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